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지능소프트웨어 연구실 석사과정 정준희입니다. 오늘은 일렉트라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렉트라의 배경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어떻게 실험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효율성을 분석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라는 구글과 또 스탠포드 등에서 발표한 논문인데요. 이 일렉트라를 풀어서 설명하면은 efficiently running an encoder that classifies token replacement accurately 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토큰 교체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인코더를 효율적으로 학습하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뭐 하는 기술이냐 하면은 교체된 토큰 탐지라고 하는 보다 더 효율적인 언어 모델 사전 학습 태스크를 제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언어 모델 사전 학습 태스크는 마스킹된 언어 모델 사전 학습을 좀 많이 썼죠. 이 MLM이라고 하는 사전 학습의 문제점 크게 두 가지를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전체 시퀀스에서 15%의 토큰에 대해서만 마스킹하고 복원하기 때문에 로스 역시 15%에 대해서만 발생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학습하는데 큰 비용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사전 학습할 때는 마스크라고 하는 이 특수한 토큰이 존재하지만 실제 추론할 때는 마스크라고 하는 토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새로운 사전학습 방식인 RTD를 제안하는데요. 같은 연산 환경에서 더 빠르게 학습이 가능하고 또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도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 그래프가 그것을 나타내는데 요 파란색이 MLM 모델들이고요. 요 빨간색이 일렉트라 모델들입니다. 같은 연산량에 대비 일렉트라가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렉트라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라는 요 생성기와 판별기라고 하는 두 네트워크를 학습하는데요. 두 네트워크는 공통적으로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시퀀스를 받아서 맥락화된 벡터 시퀀스로 매핑합니다. 요 생성기의 경우에는 버트의 MLM 구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입력 시퀀스를 마스킹하고 그리고 이 마스킹된 입력들을 받아서 그 마스크된 부분을 예측하고 다시 치환하여 이것을 판별기 입력으로 보내면 판별기에서는 모든 토큰들에 대해서 이것이 원래 토큰인지 아니면 생성기에 의하여 교체된 토큰인지를 이진 분류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성기에서는 전체 시퀀스에 대해서 마스킹할 위치의 집합을 결정을 합니다. 보통 전체 시퀀스 개수에서 전체 토큰 개수에서 15% 정도를 마스크 하고요. 마스크 토큰으로 치환을 수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스크로 치환된 그 시퀀스에 대해서 마스크 토큰들을 그 위치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로 특정 토큰을 생성할 확률들을 계산을 합니다. 이 아래의 수식을 통해서 확률을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로스 함수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면 요 마스크 토큰들이 위 소프트맥스 함수를 확률을 거쳐서 다른 어떤 토큰으로 예측이 되겠죠. 그럼 이 예측된 토큰으로 교체를 하면은 X 커럽트 치환된 시퀀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가 다른 생성된 예측된 토큰으로 바뀐 시퀀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것을 입력으로 받아서 판별기에 넘깁니다. 요 지금 1번은 생성기의 마지막 부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치환된 시퀀스를 받으면 판별기에서는 그 시퀀스 모든 토큰들에 대해서 이진 분류를 수행합니다. 이것이 원래 입력과 동일한지 아니면 생성기에 의해서 치환된 것인지를 예측을 합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런 로스 함수를 거쳐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요 구조가 이 일렉트라의 구조가 겐이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겐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했을 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성기가 원래 토큰과 동일한 토큰을 생성할 경우에는
겐에서는 네거티브 샘플로 분류를 하지만 일렉트라에서는 포지티브 샘플로 분류합니다. 이것이 웬고하니 겐은 이름과 같이 적대적으로 학습하죠. 근데 일렉트라에 대해서는 최대 우도 방식으로 학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렉트라는 그 생성된 토큰이 동일하면은 포지티브 샘플로 분류를 하는 거고요. 이 겐에서는 적대적이니까 네거티브 샘플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성기에서 샘플링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판별기에서 역전파가 생성기로 그 로스가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 문제 때문에 적대적으로 학습하기 어렵다는 지점이 발생하는데 본 논문의 저자들은 강학습을 이용해서 요 적대적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도해보았지만 뒤에서 보시겠지만 최대 우도 방식, 요 일렉트라의 방식보다 성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이는 생성기의 입력에 있어서 걔네는 노이즈 벡터가 있지만 일렉트라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MLM, 그러니까 생성기의 로스와 이 판별기의 로스를 합쳐서 결합하여 사용하는데요. 이 MLM에서는 3만 클래스를 분류하고 판별기에서는 이진 분류를 수행하기 때문에 요 판별기의 로스가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요 람다 값으로 보정을 수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보정 값들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50을 대표 값으로 사용을 합니다. 정리하면은 판별기 로스가 생성기로 역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별기랑 생성기, 이 생성기를 통해서 생성한 그 시퀀스를 판별기로 넘겨서 요거를 이진분류를 수행하는 요 구조로 사전 학습을 진행하고 나서 생성기는 버리고 판별자만 취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파인 튜닝해서 진행을 합니다. 요게 일렉트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별기만 사용하는 것을 일렉트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험을 진행했느냐? 본 논문은 기존의 언어 모델 사전학습인 MLM 사전학습, 그러니까 대표적인 모델인 벌트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델 아키텍처와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벌트의 것들과 동일하게 가져가고요. 데이터셋은 글루와 스쿼드를 사용하는데 글루에서는 일렉트라의 단순 선형 분류기를 얹고요. 스쿼드에는 엑셀에서 사용하는 질의응답 모듈을 얹어서 성능 평가를 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의 정확도가 랜덤 시드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 학습된 체크 포인트들로부터 파인 튜닝 총 10번을 수행해서 그 결과의 중앙값을 이 실험 결과로 기록을 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디테일들은 어펜딕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저자들은 앞서 설명했던 이 모델 그 방식, 그 방법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진행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가중치 공유입니다. 생성기와 판별기의 가중치를 공유하는 것이 좋냐 아니냐 이것을 이제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요. 총 500K 스텝만큼 학습을 시키고 글루로 성능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때 가중치 공유 그 전략 모델들은 총 3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성기와 판별기의 가중치를 전혀 공유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토큰 및 포지셔널 임베딩만 공유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밖에 뭐 어텐션이라든지 여러 모든 가중치들을 공유하는 케이스입니다. 요 두 번째 토큰 및 포지셔널 임베딩만 공유하는 경우에는 판별기에서 입력을 받으면 그 입력 토큰 그리고 생성기에서 샘플링된 토큰들을 업데이트 하겠죠. 근데 생성기에서는 그 단어 사전에 모든 토큰들을 소프트맥스이기 때문에 그 모든 토큰들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생성기의 임베딩을 이 판별기로 공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저자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실험에서도 그렇게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모두 그 토큰 및 포지셔널 임베딩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모든 가중치를 공유하는 경우가 성능이 살짝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생성기랑 판별기의 크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결론적으로 이 가중치를 모두 공유하는 것에서 얻는 성능상의 이점이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이 생성기와 판별기의 크기를 다르게 해서 얻는 학습 효율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요것의 자세한 설명은 뒷부분에 바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하 실험에서는 이 토큰 및 포지셔널 임베딩만 공유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생성기랑 판별기의 크기를 다르게 하는 그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판별기 대비 생성기의 크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최적의 결과냐 해서 마찬가지로 500K 동안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생성기랑 판별기의 크기가 같으면 벌트와 같은 MLM에 비해서 약 2배의 연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진행했을 때는 생성기의 크기가 판별기의 크기의 4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일 때, 요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요 정도일 때가 성능이 가장 우수했습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이 생성기의 성능이 너무 좋으면 판별기를 학습할 때 있어서 그 태스크가 너무 도전적이 되기 때문에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학습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비교를 했는데요. 앞서 메소드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것이 요 생성기랑 판별기를 결합해서 학습하는 그 로스를 합산하는 그 방식을 채용했는데요.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가장 우수합니다. 근데 그 밖에 비교군으로 투 스테이지 학습과 적대적 학습을 비교했습니다. 적대적 학습, 아까 그 겐 방식의 학습은 아까 말씀드렸고, 투 스테이지 학습의 방법은 먼저 생성기를 n 스텝 학습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생성기의 가중치를 판별기 가중치로 가져와서 초기화를 하고요. 그 생성기의 가중치는 고정한 채 판별기를 다시 n 스텝 학습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결과를 보시면 요 투 스테이지 학습은 이렇게 생성기로 학습하다가 판별기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은 글루 스코어가 확 이렇게 뛰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벌트보다 확실히 성능이 더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죠. 요거는 판별기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요 생성기와 판별기를 결합 학습하는 방식보다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적대적 학습의 방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최대 우도 학습 방식에 비해서 성능이 미비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자들은 적대적으로 학습된 생성기가 소프트맥스 분포에 있어서 하나의 토큰의 확률이 쏠려서 샘플링 다양성이 훼손되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글루 데이터 셋에 대해서 작은 모델들을 평가하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일렉트라 스몰은 크기, 즉 파라미터 수를 고려했을 때 또 같은 연산량 대비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렉트라 스몰이 완전 연산량과 파라미터 수에 있어서 동일한 벌트 스몰과 비교했을 때 글루 스코어 약 5점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GPT, 크기가 약 8배 큰 GPT에 대해서도 점수가 더 높은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 일렉트라 스몰에 대해서 학습의 정도에 따라서 또 글루 스코어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6.25%, 요 V100 하나, GPU 하나를 사용해서 6시간 정도 학습한 이 모델이 약 74점의 글루 스코어를 보이면서 굉장히 수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글루에 대해서 큰 모델들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요 일렉트라 400K에 대해서는 요 로베르타와 엑셀넷과 비교했을 때 연산량은 4배에서 5배 정도 작지만 평균 점수는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렉트라의 샘플 효율성 향상이 대규모에서도 적용된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고요. 그리고 요 일렉트라 1.75 메가 요 모델에 대해서는 파라미터 수는 동일하게 가져가면서 연산량만 한 4.4배 정도 늘린 건데 요것 또한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대부분의 글루 태스크들에 대해서 다른 모델들에 비해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스쿼드 데이터셋인데요. 이거 역시 같은 연산량 대비 이 위에 있는 MLM 기반 모델에 비해서 요 일렉트라가 더 점수가 높은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고, 또 앞서 보셨듯이 더 오래 학습하면, 즉 연산량을 늘리면 성능이 당연히 더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델들에 대해서 또 효율성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MLM의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비교를 하는 것인데 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을 일렉트라 100%라고 놓고 본다면 일렉트라 15%, 요것은 입력 토큰 수를 15%만 놓고 쓴 모델입니다. 그래서 100%를 쓴 것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82.4점, 85점과 비교해서 더 낮은 성능을 보이면서 이 입력 토큰 수가 중요한 그 학습 효율과 성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요 리플레이스 MLM 모델은 아까 마스크로 치환하는 것이 실제 추론 과정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마스크 대신에 실제로 생성자가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그 토큰들로 치환을 했을 때 기존 벌트에 비해서 약 0.2점 정도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15%의 토큰에 대해서만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100%로 놓고 봤을 때는 또 성능이 향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러나 이것 역시 일렉트라 100%에 대해서는 성능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생성기, 즉 MLM만 사용한 요 모델이 MLM과 판별기를 같이 사용한 요 일렉트라 모델에 비해서 더 미치지 못한다. 즉 일렉트라가 그 RTD가 MLM보다 더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언어 표현 학습을 위한 새로운 자기감독 테스트인 교체된 토큰 탐지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언어 모델 사전 학습에 있어서 기존의 MLM 방식이 RTD 방식에 비해서 연산량과 파라미터 수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도 RTD가 더 성능이 우수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다 더 적은 컴퓨팅 리소스를 갖고서도 언어 모델을 사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도 본 논문이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일렉트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